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11강의 보충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1강의 보충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쵸?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가보개혁에 대해서 배웠죠. 자, 두 번에 걸친 동학농민운동 1차, 2차를 배웠고, 자 가보개혁 3차에 걸쳐 일어났죠. 1,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 가보개혁인 을미개혁까지 각각의 내용까지 확인을 하였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독립협회과 그리고 대한제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EBS 교재는 88페이지에 3번 독립협회 그리고 89페이지에 4번 대한제국을 보도록 할 거고, 자 오늘 교과서도 필요한데요. 자 교과서는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형광펜을 잡고 큰 핵심의 밑줄을 좀 쳐보라고 했죠. 자, 3번 독립협회 활동의 밑줄, 그리고 4번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밑줄을 치고 옆에다가 자 이러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언제 형성이 되었는지 시기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는 1896년, 대한제국은 1897년.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세세한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그 시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8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시기가 나와 있죠? 1896년.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896년에 대해서 배웠지? 1895년에 을미개혁이 있었고, 그쵸?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는 아관 파천을 하였다. 그 아관 파천이 1896년이었고, 고종이 아관 파천했던 같은 시기야. 1896년에 독립협회가 창립되었어요. 자, 그리고 97년에 아관 파천으로 몸을 옮겼던 당시 고종이 다시 돌아왔어. 자,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시기가 1897년이고요. 자, 그러한 가운데 결국 독립협회가 1898년 고종에 의해서 해산을 하게 돼. 자, 독립협회의 해산. 자, 그리고 1899년에는 대한제국에서 반포했던 오늘날 헌법인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 시기예요. 1899년이라고 해서 좀 시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 자, 내용을 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죠. 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들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 자, 밑에 여백 있죠? 자, 여백에다 요걸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선생님 나와 있지? 선생님 미리 좀 필기를 해 놓았는데, 자, 나라를 운영한 국가의 정치 형태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존재할 때의 정치 형태와 두 번째는 왕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정치 형태. 자, 왕이 존재할 때의 정치 형태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왕의 말이 곧 법인 형태가 있고, 왕은 존재하되 왕의 말이 곧 법이 아닌 형태. 그래서 왕은 존재하되 나라를 운영하는 법이 따로 있는 형태. 그래서 왕이 곧 법은 아니다 라고 한 형태가 있어요. 자, 왕이 곧 법인 형태는 이러한 정치 형태를 우리는 전제군주제라고 불러. 군주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전제군주제. 두 번째, 왕은 존재하되 왕의 말이 곧 법이 아닌 형태. 그래서 군주는 존재하되 군주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법이다. 법이 곧 뭐죠? 그치, 헌법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법을 세운다 라고 해서 입헌, 세울 입자에 헌법 헌자야. 법을 세운다. 군주는 존재하되 나라는 헌법으로 운영하겠다. 입헌 군주제. 자, 두 번째, 왕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오늘날 대한민국은 왕이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러한 형태는 그쵸? 우리가 다 같이 선거를 하고 그 선거에 의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로 하여금 정치를 운영하게 하는 형태이죠. 자, 이러한 형태는 공화정이라고 불러. 공화제 혹은 공화정. 함께할 공자야. 화합할 화. 함께 정치를 한다.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전, 공화정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독립협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대한제국은 이 세 개 중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 우리가 좀 밑에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인데,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이거였어. 왕은 존재하되 헌법을 세워 나라를 운영하겠다. 자, 그럼 헌법은 어디서 만들지? 그치, 국회에서 만들지? 입법기구. 자, 그래서 당시에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했어, 독립협회가. 그 기관이 중추원이에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제였다.
자, 반면에 우리가 4번에서 오늘 배우게 될 대한제국, 고종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자, 대한제국의 제자가 무슨 제자야? 그치, 황제 제자죠. 황제에 취임했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형태가 대한제국의 형태였어. 자,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법인 형태. 자, 당시 대한제국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전제군주제예요. 자, 그럼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 어때?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 자, 이들의 관계를 보면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독립협회가 그치?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겠지. 결국에 이건 대립되는 관계였고 결국엔 대한제국을 세웠던 고종이 나중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돼요.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독립협회의 힘, 그 중추원의 힘이 점점 강화되면서 결국 고종에 의해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 형태를 우선 필기해 봤어요. 자, 그러면 독립협회,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독립협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자, 그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었는지 자, 이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 활동에 앞서서 그러면은 당시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어땠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아까 우리가 앞서도 보고 왔듯이 자, 시기적으로 1896년엔 아관 파천이 있었다고 했지. 자, 아관 파천 직후의 상황을 먼저 보면, 그치? 아관 파천 직후의 상황 지금 크게 두 개로 나와 있죠. 자,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지. 자, 1, 2, 3차 가보개혁. 결국 일본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일본의 간섭도 있었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또한 칠러 정책을 폈기 때문에 또 이게 을미 사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고, 자,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 그들의 간섭이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런 내용도 배웠죠. 청일전쟁에 승리했던 일본이 청으로부터 이겼기 때문에 시모노스키 조약을 요구했고 랴오똥 반도를 할양받았다. 자, 그런데 랴오똥 반도를 할양받자 러시아가 이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일본이 결국 랴오똥 반도를 돌려주게 되지. 자, 그러한 과정들을 다 보았을 때 여전히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두 번째,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겼지.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시키면서 물론 이건 이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지배가 시작된 거야. 자, 누구의 지배? 그치,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알게 모르게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를 비롯했던 여러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그들이 뭔가 우리 조선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권을 침탈하려고 한다. 자, 그러한 가운데 1896년 독립협회가 창립되게 돼요. 자, 독립협회의 창립 과정 그리고 목표, 그들의 활동을 좀 잘 보면 좋고, 특히 활동 있죠? 자, 이 활동을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그들의 활동이 무엇이었냐라고 해서 이 활동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립협회 창립 과정부터 보면, 자, 독립협회는 누가 세웠냐면 요 사람이 세웠어. 서재필. 근데 요 사람은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이야. 그럼 요 사람이 누구냐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89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죠?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추구했던 것이야. 그쵸? 자, 그런데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게 되죠. 3일 천하라고 불렀지. 자, 그 갑신정변이 실패했을 때 그때 급진 개화파들은 다 망명 갔어. 뭐 일본으로, 뭐 미국으로, 여러 나라로. 그때 그 급진 개화파 중에 한 명이 서재필이에요. 자,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다시 귀국해 온 거야. 1896년. 자, 그랬던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했어요. 우리의 독립을 알리는, 우리의 어떤 국권과 민권과 이런 걸 알리는 독립신문이 창간되었어요. 자, 독립신문이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독립협회에서도 독립신문이 창간되죠. 근데 이 독립신문이 이후에 또 한 번 만들어져. 우리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울 건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이 이제 발행이 돼요. 자, 그래서 독립신문이 이제 2번 등장한다. 독립협회 때 한 번,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또 한 번.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후 독립협회가 창립돼요. 자, 그러면 뭐가 먼저지? 그치. 독립협회를 만들기 전에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립신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랬던 독립협회의 목표를 볼게.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목표를 하면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주 국권, 국권을 지키겠다.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겠다. 자주 국권. 두 번째, 자유민권. 백성들의 권리를 말하는 거지. 자, 백성들의 권리를 지키겠다.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이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 자강개혁이라고 해서 크게 지금 세 가지 나와 있죠.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을 같이 이제 매칭시켜서 기억하면 돼요. 자주국권운동, 그리고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자강개혁운동. 자, 이것을 목표로 해서 민중의 정치의식을 고취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기도 해요. 자, 모금운동을 통해서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자, 그리고 강연회, 토론회 등 여러 민중 계몽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자, 지금 독립문이라는 것이 이제 건립되었지? 자, 우리 교과서에 독립문이 나와 있네요. 우리 교과서 1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 자, 보이나요? 준공 직후의 독립문. 자, 독립문이야. 원래는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독립문역 근처에 있는데, 원래 이 독립문이 있던 자리에는 사실 다른 문이 있었어. 그 문을 허물고 이 독립문을 세운 거야.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문은 영은문이에요. 영은문. 자, 영은문이 뭐냐면, 이거는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이 영은문이었어. 그 영은문이 여기에 세워져 있던 것을 허물고, 자, 독립문을 세웠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을 허물었다. 그치?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어떤 독립, 우리의 어떤 자주성을 보였다는 거지. 자주성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 독립문을 건립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영은문의 돌기둥 앞에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독립문이라고 해서 영은문을 허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이 돌기둥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허문 자리 앞에 독립문을 세웠다. 우리 어떤 자주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엔 그러면 각각의 활동,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주국권.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주국권 운동의 일환으로서 크게 지금 두 가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자, 고종의 환궁을 요구했어. 자, 지금 고종이 어디에 가 있지? 그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시켰지. 이것은 좀 굴욕적인 거야. 나라의 왕이 자기의 몸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다? 우리의 자주성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종한테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을, 돌아올 환자의 궁자야. 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요. 고종의 환궁 요구, 자주 국권 운동의 일환이었다. 나라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자, 결국엔 고종이 돌아와요. 1897년에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세운 나라, 그게 대한제국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자, 우리가 위에서 보고 왔지? 자, 러시아 및 여러 나라들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됐다.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땅을 요구했어. 자, 그것이 저령도야. 저령도는 오늘날 부산에 있는 영도예요. 영도대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 영도대교, 영도의 옛날 이름이 저령도이고, 이 저령도에 대한 조차를 요구했어. 조차가 뭐냐면 조약에 의해서 타 지역에 있는 타국에 있는 땅을 빌리는 거야.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나라에 있는 땅을 빌리는 것, 그것을 조차라고 불러. 자,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내정 간섭이죠.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겠다는 얘기야. 마치 우리 저번에도 배웠죠? 러시아를 막겠다는 이유로 영국이 우리나라 땅이었던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도 있었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저령도에 대해서 조차를 요구했다. 내정 간섭을 하고자 한다. 자, 이러한 내정 간섭 요구에 대해서 당시 독립협회가 이거를 저지시켰어. 여러 강연회, 토론회를 열어서 이걸 저지시켰어. 자, 요거랑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게 있는데, 지금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거를 저지시켰죠. 자,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거야. 우리가 다다음 정도 시간에 보안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진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애국 계몽운동, 나라를 지키고 계몽을 하기 위한 단체. 자, 이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철회 운동을 했어. 철회를 시켰어. 독립협회는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저지시켰다.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안회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황무지, 그는 그냥 버려진 땅,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개관권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철회시켰다. 라고 해서 각각의 내용이 가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주 국권운동의 두 번째 활동으로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켰다. 우리 종소리 좀 듣고 올게요. 자, 그래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가 여러 이권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활동을 했어. 자, 옆에 있는 작은 글씨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민 공동회 나와 있지? 자, 우리가 독립협회를 배우면서 크게 두 개의 공동회를 배울 건데 만민 공동회가 있고 저기 나와 있죠? 관민 공동회가 있어.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민 공동회부터 보도록 할게. 자, 만민 공동회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강연회 같은 거죠. 토론회 같은 거지. 자, 근대적 대중 집회로서 1898년 3월에 처음 개최된 후 여러 차례 열렸다. 자, 독립협회는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통해 밑줄. 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진흥, 민권 신장 등을 요구하고 결의하였다라고 해서 만민 공동회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좀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유민권 운동 보도록 할게. 국민들의 민권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어. 자, 그 국민들의 민권 의식을 이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하는데, 첫 번째 보면 자,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와 재선권 보호 운동을 전개했다. 두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때도 이제 자유 민권 운동의 하나로서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 현대사에서도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독재가 있던 시기 때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기도 해. 자, 그래서 자유 민권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 자강 개혁 운동. 자, 이 자강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게 돼. 자강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건 정치 개혁 운동을 말하는 건데 그 일환으로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관민 공동회를 개최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만민 공동회를 배웠지? 자, 만민 공동회는 러시아의 침탈을 규탄하고, 교육진흥이나 민권 신장을 요구했다라고 배웠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관민 공동회는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공동회야. 자, 그래서 정치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서 이때 허니 6조를 결의했어요. 자, 허니 6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 허니 6조가 고종의 재가를 받게 돼. 고종이 허락했다는 얘기야. 관민 공동회에서 허니 6조를 결의하자 고종이 허락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허니 6조 보고 올까요? 자, 118페이지, 교과서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허니 6조 보도록 할게. 자, 허니 6조의 일부분인데 지금 1부터 5까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읽고 그리고 내용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조. 자, 외국인한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해서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그러니까 1조의 내용을 보면 황제를 인정하고 있구나. 군주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2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황제를 인정하고 있다. 2조. 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이것은 해당 부처 그리고 중추원 의장이 날인할 거래. 그러니까 외국과의 조약 체결은 중추원이 하겠다는 얘기지. 자, 중추원은 오늘날 의회예요. 자, 의회는 뭐 하는 곳이야? 그치? 입법을 하는 곳이죠. 입법부야, 입법부. 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겠다.
자, 3조.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한테 공포할 것.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탁지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탁지부에 대해서 배웠죠? 자, 가보개혁 1차 때 6조가 8아문으로 바뀌었고, 그쵸? 그 8아문이 다시 가보개혁 2차 때, 그쵸? 부로 바뀌지. 아문이 부로 바뀌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원래는 호주였던 것이 탁지아문이었던 것이 다시 탁지부로 바뀌었다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해 준 적이 있어.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죠. 호주야, 호주. 자, 그래서 재정은 탁지부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왕한테 터치하지 말라는 거지. 2조를 보더라도 외국과의 조약 체결은 중추원이 하겠다. 왕한테 터치하지 말라는 거야. 자, 2, 3, 그리고 4조 볼게요. 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자,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조. 자, 책임관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이라고 해서, 자, 2조, 3조의 내용들을 보면, 법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 입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중추원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리하고, 그쵸? 그리고 국민한테 공포하고, 법을 통해 나라를 운영하구나. 자, 1조는 황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황제권은 인정하되, 그쵸? 나라는 법을 통해 운영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지? 그치? 입헌 군주제. 황제의 존재는 인정하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법이다. 입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중추원, 여러 가지 업무는 탁지부, 그리고 국민들한테 공포. 법을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독립협회에 추구하는 정치 형태, 입헌 군주제.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헌의 6조에 따라서 그러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이죠. 의회 설립운동을 벌이게 돼. 자, 오늘날 우리나라 의회, 그쵸? 국회이죠? 국회의사당에 있는 거지. 가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입법의 기능을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오늘날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중추원이 형성되었어. 중추원을 의회 형태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했다. 그래서 중추원이 의회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 라고 해서 결국엔 그들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가 뭐다? 입헌 군주제였다. 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내용을 확인했고, 자, 밑에 있는 관민 공동회의 개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의정부 참정, 박정양 등이 자, 이달 29일에 백성들이 종로 거리에 크게 모여서 관민 공동회라 일컬으며 나라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자, 의논하여 제거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의정부의 여러 신하들이 함께 모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회의에 참여한 백성들 중에 여러 가지 조항에 강령으로 된 의견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일제히 좋다고 외쳤으며 또한 신들에게 자, 이것을 상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신들이 생각컨대 그 6가지 조항은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헌의 6조를 말하는 거죠. 바로 나라의 체면을 존중하고 재정을 정돈하며 법률을 공평하게 하고 규정을 따르는 문제로서 모두 응당 시행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아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결국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했다. 헌의 6조를 반포했다. 주장했다. 라는 내용. 주장했다. 결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협회는 1898년 대한제국 정부의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자, 여기서 관민이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헌의 6조가 결의돼서 황제의 재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황제가 허락했다라는 거야. 고종이 이때는 허락을 해줬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했던 당시 독립협회가 결국 해산되게 돼. 자, 그럼 마지막 독립협회의 해산. 그리고 의의와 한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종이 허가해줬던 독립협회죠. 중추원이 왜 해산이 되게 되었는지, 자, 그 배경 그리고 경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독립협회 해산의 배경을 보면, 자, 결과적으로는 독립협회 영향력이 너무 확대돼서 그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 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고 모함을 했어. 공화정은 아까 뭐였지? 그치, 왕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없는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지. 왕을 없애고, 그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한 거야. 왕을 없애려고 한다. 그럼 결국 왕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니까 고종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지. 자, 이 얘기를 들었던 고종이 결국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했어. 자, 그럼 독립협회가 해산을 할까? 안 하지. 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이에 항의했고, 자, 독립협회가 해산하지 않으니까 이때 황국협회를 만들어. 자, 옆에 지금 황국협회라고 나와 있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황국협회란 보수 관료들이 주도해서 자, 독립협회에 대항하여서 조직된 단체야. 자, 그리고 이들 중에는 보부상들이 굉장히 많았어. 자, 결국엔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는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황국협회예요. 자, 이 황국협회를 통해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고, 그리고 우리 또 종소리 한번 듣고 올게요. 5교시 시작 중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결국 강제 해산시키면서 독립협회가 해산되었어요. 자, 처음에는 고종이 제가를 해주었던 그 독립협회의 힘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보수 세력, 그리고 보수 세력의 모함. 자, 모함이 아까 뭐라고 했지? 그치? 공화정을 추진한다는 모함 속에서 결국 독립협회를 결국 고종이 해산을 시켰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하는데 황국협회를 활용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의의와 한계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의 의의라 하면 결국 독립협회의 여러 활동을 통해 국권 수호 노력을 하기도 했고, 또한 자유민권 신장에 기여하기도 했고, 또한 민중 계몽을 통해서 근대적 운동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러시아 이권 침탈은 막아냈지.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러시아 이외의 열강 침략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어. 간파하지 못했어. 그저 러시아만 막아내려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어. 독립협회의 의, 한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교과서를 보니까 자, 밑에 장작집회라고 되어 있죠.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다. 이러한 장작집회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만민공동회야. 자, 만민공동회를 열 당시 나무꾼들이 기부한 장작을 태워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그리고 사람들이 밤새 지새우면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가졌대. 그래서 이것을 장작집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장작집회는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119페이지를 보면 독립협회 활동의 의의와 의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료 1번, 자료 2번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1번, 자주 국권을 주장했던 구국운동 상소문. 자료 2번, 독립협회 토론회의 주제라고 해서 각각의 내용들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활동을 했던 독립협회 결국 고종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자, 선생님이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였지? 요 시기. 자, 이렇게 독립협회가 창립되었을 때 결국 고종이 돌아왔다고 했죠? 1897년에 고종이 돌아와서 세웠던 대한제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대한제국 나와 있죠? 자, 대한제국은 1897년에 만들어진 거야. 독립협회가 고종의 환궁을 요구했고 이때 고종이 돌아왔어요. 환궁, 돌아올 한자에 궁궁. 자, 어디로 돌아왔냐면 나와 있듯이 경운궁으로 돌아왔어. 경운궁은 오늘날 덕수궁이에요. 자,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황제 취임식을 갖고 고종 스스로 황제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 자, 그럼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 경과, 그리고 이 대한제국에서 반포했던 1899년에 반포했던 대한국 국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부터 보면 당시 국내의 상황 그리고 국외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 자, 국내의 상황에서는 아까
독립협회가 요구했듯이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 또한 자주 독립 국가 수립의 필요성이 자각되면서 이제 자주성을 회복해야겠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자, 당시 국외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제적 여론이 조성되었어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제적 여론 조성. 자, 이러한 가운데 결국 고종이 돌아왔다. 자, 어디로 돌아왔다고 했지? 그치? 경운궁으로. 오늘날 덕수궁이야.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덕수궁. 설에 의하면 고종이 돌아와서 고종이 결국 죽을 때까지 경운궁에 있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나라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었다고 해. 근데 이거는 설이라서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덕수라는 말 자체가 덕덕자의 목숨 숫자야. 죽을 때까지 그냥 덕을 쌓아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경운궁이 덕수궁으로 바뀐다. 고종이 그럼 왜 경운궁으로 돌아왔냐? 자, 원래 왕이 있는 궁은 어디지? 그치? 경복궁이지? 왜 경복궁을 놔주고 경운궁으로 왔냐? 당시 경복궁은 일본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곳을 이제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 그랬던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 경운궁에서 고종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이제 경운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즉위하는 순종 때는 다시 이제 궁을 옮겨서 순종은 이제 창덕궁으로 가게 돼. 그래서 순종은 마지막에 창덕궁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되고, 어쨌든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연호를 제정했는데 연호가 광무야. 그리고 이 연호에 맞춰서 나중에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던 이제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어. 그리고 황제에 오른 거죠.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바꿨어. 대한제국. 제자가 무슨 제자야? 그치? 황제 제자라는 뜻이죠.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대한제국. 자, 이렇게 황제에 올랐던 당시 고종은 1899년 오늘날의 헌법의 역할을 하는 국제를 반포해요. 대한국 국제. 자, 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대한제국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가 나와 있어.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제라고 있고,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정치 형태는 그치? 전제군주제라고 했죠. 자, 이 전제군주제의 내용이 잘 반영된 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밑에 있는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조부터 6조까지 나와 있지? 자, 내용을 보면 같이 보도록 할게. 자, 1조. 자,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 제국이다. 그러니까 자주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 청나라에 대한 4대 의식을 끊고 조선의 어떤 자주성을 상징하는 문구야. 자, 1조. 자, 그리고 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한 전제 정치이다. 여기 나와 있죠? 전제 정치이다.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진다. 황제가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외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제를 명한다. 황제가 육해군을 통솔할 수 있다. 자, 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만국 공통의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령한다. 그래서 법에 대한 권력도 황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입법권이죠. 사법권을 황제가 모두 가져가고 군권도 황제가 가져가며, 그렇죠? 이러한 황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당시 대한제국은 전제 정치였다라고 해서 대한국 국제를 보니 당시 고종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가 전제 군주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1899년 고종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9개의 대한국제를 제정 공포했다. 자, 여기에서는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 국가이며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쵸? 이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뿐만 아니라 군대 통솔권, 외교권 등 국가의 모든 권한이 황제한테 집중되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대한국제반포 위에 있는 내용도 확인하도록 할게. 자,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던 당시 고종이 반포했던 거야. 자,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자, 1조에서 천명했지? 자,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을 규정했다. 자,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 2조부터 6조까지 모든 내용을 보니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을 규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고종이 추구했던 개혁 정치, 광무개혁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연호가 광무라고 했지? 그 광무를 따온 거야. 광무개혁. 자, 그래서 광무개혁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광무개혁의 특징, 주요 내용, 의의와 한계 보도록 할 건데 이 광무개혁의 개혁 내용을 좀 자세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젠 광무개혁의 특징부터 보면, 자, 광무개혁의 특징은 구본 신참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삼았어. 자, 구본 신참이 뭔지 옆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이거 한자인데 옛날 구자의 근본 본자야.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신자에 그리고 참작할 참자야. 이제 내가 참작하겠다.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라는 뜻으로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이었다. 자, 이러한 구본 신참의 원칙 하에 점진적 개혁을 표방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지? 정치, 군사, 경제, 교육. 자, 첫 번째 정치부터 보면 국내부를 확대해서 황제권을 강화해 나갔어. 국내부가 아까 뭐였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내부 배웠는데, 자, 국내부를 신설해서 군과, 그쵸? 정부와 그리고 왕실을 분리시켰지. 언제 분리시켰지? 그치? 제1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를 신설했죠. 모르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 확인하세요. 가보개혁 1차 때 국내부를 신설해서 왕실 사무와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켰다. 자, 그랬던 국내부를 확대해서 황제권을 강화해 나갔고, 두 번째, 아까 군권은 다 황제가 가져간다고 했지? 자, 그래서 그 군권을 황제가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어. 자,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가 군권을 통솔했다. 자, 옆에 작은 글씨 원수부 나와 있죠?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1899년 설치되었던 황제 직속의 군 통수기관이야. 황제가 대원수, 황태자가 원수를 맡아서 국방, 용병, 군사의 명령을 장악하고 육해군을 통솔한다. 그래서 군사의 명령을 장악하고, 그쵸? 육해군을 통솔한다. 황제가 모든 군권을 가지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이다. 원수부. 자, 그래서 원수부를 통해서 황제가 군권을 통솔하고 있고, 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였는데, 첫 번째, 양전 사업을 실시했어요. 자, 양전 사업이 뭐지? 이것은 토지 조사 사업이죠. 다시 토지를 조사하는 거지. 그럼 토지를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거죠.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토지를 측량하고 그 토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조사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려는 거고,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한테 지게를 발급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지게라는 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토지 소유자한테 지게를 발급했다. 자, 지게가 뭔지 옆에 나와 있죠? 자, 대한제국 정부가 토지 소유자한테 발급한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 문서로서 지게 아문에서 발행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 증명 문서지. 토지가 그 사람 거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오늘날 약간 토지대장 같은 거죠. 토지대장.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 문서인 지게를 발급했고, 또한 두 번째, 식산 흥업 정책으로서 근대적 회사, 공장 같은 것들을 마련했다. 자, 근대시설도 도입했는데 이 시기 때 전화가 만들어지고 전차, 철도, 통신, 교통 등등등등 것들이 만들어졌다. 마지막 교육, 기술과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다. 자, 이러한 광무개혁, 이러한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보도록 할게. 자, 이러한 광무개혁의 의의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한 자주적 개혁이었다. 라는 것이 큰 특징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있어요. 결국 집권층의 보수성과 부패, 열광의 간섭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성과는 미흡했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하고자 했지만 이런 것으로부터는 굉장히 성과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다. 라고 해서 내용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젠 우리가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20페이지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교과서 120페이지를 보니 첫 번째 황궁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당시 고종은 원구단에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EBS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대한민국 국제 나와 있죠? 황제가 반포했던 오늘날 헌법이다. 라고 해서 1조, 2조, 3조, 6조, 9조.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고종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그치, 전제 군주제이다. 넘어가서 121페이지를 가면 그쵸, 여기 보니까 토지 문서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했던 문서, 토지 문서 지게가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석조전, 몰락하는 황실의 사치인가? 라고 해서 당시 이제 고종이 머물던 경운궁, 나중에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그 덕수궁에 석조전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면은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제국 함께 가지 못한 길이라고 해서 지금 122페이지에 주제 탐구가 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역사신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은 독립협회 측의 주장, 자료 2번은 정부 측의 주장이 나와 있네요. 자,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뭐라고 했지? 그치, 입헌 군주제. 두 번째, 정부가 대한제국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그치, 전제 군주제. 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같이 사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 1번에 있는 독립협회 측의 주장을 보면 자, 6대주와 동등하며 만국과 나란히 하는 것은 폐하의 권리이고 백성이 되어 폐하의 강토를 지키고 그 정치를 거스르고 법률을 어지러이 하는 신하가 있어서 종사를 해롭게 하면 탄핵하며 성토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리입니다. 어떤 자가 민권이 성하면 군권이 반드시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니 그 무식함이 이보다 심함이 있겠습니까? 만일 오는 날 국민의 의논이 없으면 정치, 법률이 따라서 무너져 어떠한 화가 일어날지 모르니 점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자유민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자유민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두 번째, 정부 측의 주장. 자, 근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요원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공화의 제도를 채용하여 우리나라의 군주 전제법을 완전히 고치려고 합니다. 군주 전제법. 전제군주제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군권과 민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비록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군권과 민권의 실제를 은연중에 분리하면서 두 갈래로 만들고 전제를 약화하고 후자를 신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들 가운데서 민회에 나가서 조정을 욕되게 한 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자는 모두 다 처벌하소서라고 해서 전제군주제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정부 측의 주장. 자, 그래서 민권 그리고 군권에 대한 당시 독립협회와 그리고 정부 측의 주장이 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3번의 독립협회, 4번의 대한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3번에 나와 있는 독립협회는 독립협회의 주 활동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민권, 자주국권, 자강개혁. 4번에 있는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에서 반포했던 대한국제의 주 내용. 그쵸? 쌤이 결국 이것이 추구하는 것이 전제군주제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이 실시했던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좀 하나씩 기억하면서 내용을 매칭시키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책 바로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책을 좀 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